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그리고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제가 너무 말로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정책 기대감이 좀 살살 올라오면서 전략 후 강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쉬어갈 듯 하면서도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세 분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 한 줄평부터 들어볼게요. 먼저 이건희 의원 한 줄평 해주시죠. 오히려 어수선한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수선한 시장이었다. 사실 좀 아침엔 정신없긴 했었죠. 다음 유창희 의원의 한 줄평도 들어볼게요. 네. 좋은 듯 나쁜 듯 애매한 시장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애매했다라고 평가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은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도 들어와 줬다. 아닙니다. 중국인입니다. 이렇게 허를 찌르는 멘트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내내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웰컴 투 코리아, 중국인이 돌아와 줬다? 네. 오늘 정책이죠, 사실. 네. 네, 일단 뭐 지금 정부에서 방한 외국인들, 특히나 중국인들을 좀 더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이제 무비자 정책이 드디어 이제 제주도 외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무비자 정책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국으로 더 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본다면 많이들 뭐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산업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영향이 일단 당연히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주들도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사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오면 지금 화장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올리브영은 꼭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화장품 수요도 우리 한국 내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면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카지노라든지 그다음에 리조트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카지노 같은 경우가 드랍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었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리조트라든지 카지노 쪽도 상당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번 이 정책에 따른 어떤 관심도가 더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너무 급등만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면 한 번쯤 포트에 한번 담아볼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관련 기대감이 좀 감돌고 있는 이번 주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좀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유창희 의원은 또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네. 사실 이제 오늘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1%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기업을 제외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주가 지수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었다. 그냥 보합만 보였어도 최소한 0.5% 이상은 상승할 수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올라온 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밤에는 간밤 이제 전날 같은 경우 저녁 오후에 뭐 다시 50억으로 바뀔 수 있다. 아니면 뭐 한 절반 정도, 한 25억 내외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수급도 사실은 외국인이 LGCN에서 블럭딜로 좀 가져간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000억 정도 매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 21선에서 일단은 조금 방향성을 확인하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전일에는 좀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눈치 보는 약간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강했지만 그 강한 것도 조금의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찝찝한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건희 의원도 역시 좀 어수선한 하루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시장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돈 느낌 들다 보니까 각 섹터별로 자꾸 약간은 뉴스를 좀 공격적으로 내보내면서 이렇게까지 좀 해야 할까 싶을 정도 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뭐 LGCNS 그 블록데일 매도 이야기 나왔다가 또 대한손이 아침에 뭐 강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좀 빠지는 모습도 나왔고 그 무엇보다도 갑자기 오후에는 화장품이 올라가고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카카오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 이하 나오니까 바로 NHN KCP도 이제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특허를 등록했다, 상표를 등록했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성의 뉴스가 계속 넘치다 보니까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그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방향성을 잃을 수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도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느낀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그래도 그 이미 시세가 분출된 상태에서 횡보를 하면서 7억의 물량을 쌓고 물량을 받고 계속 내주고 이런 물량을 7억에 좀 싸우는 그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저항권까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만 붙었는데 낙폭 주식이 좀 거래량이 붙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은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좀 취하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또 당분간 그렇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좀 지수가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안에서 수급에 따라서 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수급본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원자력 쪽의 호재가 참 많았죠. 미국이 2030년까지 달에 SMR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대미 전략산업투자펀드에 원자력도 포함된다라는 등 여러 뉴스와 함께 일제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전 이외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과 나오면서 오늘 8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매일매일 좀 사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수급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딱 진짜 5거래일만 빼고 매일매일 좀 한국전력을 샀더라고요. 이건희 의원은 오늘의 급등을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달려라. 쭉 달려가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네. 과거를 잊자. 맞아요. 과거에는 참 인기 없는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이제는 원전 사업 재평가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이제는 전력주가 아니라 원전주로 봐야 되는 거겠죠, 박철순 의원님? 네. 일단은 지금 사실 뭐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사명에도 나와 있지만 전력 관련된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송배전도 하고 있고요. 이 전력 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자회사가 있죠. 한수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전 운영을 하고 있고 한전기술이 설계, 그다음에 한전 KBS가 정비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전 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원전 시장의 어떤 확대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역시나 시장의 관심이 가장 먼저 몰릴 수 있는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AI가 확산되면서 계속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보니까 대형 원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을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2050년도까지 지금 현재 원전 설비의 한 4배 정도까지 뭐 증설을 한다라는 계획까지 굉장히 많이 뉴스로도 나왔을 정도로 지금 미국은 굉장히 전력 수급의 진심인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도 이제 체코와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경합을 할 때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이제 비딩을 했었는데 사실 웨스팅하우스와도 조금 그때 좀 약간 티격태격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합의를 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세부적인 어떤 계약상으로는 유럽 지역은 뭐 자기네가 수주를 하고 동남아 쪽은 뭐 한국 수자력 원자력이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앞에서 끌고 가는 쪽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일단 실제적으로 수주가 따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공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단독으로 하기에는 지금 원전 수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 시장에서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 확대되는 것도 원전이 확대되는 것도 동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수주를 따낸 거잖아요, 체코를. 네. 그렇기 때문에 바라카 원전에서도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를 쌓아서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최근에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우리나라가 수주를 계속 따낸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전력에게도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전력 가격을 좀 인상을 하는 게 좀 나오면 날개를 달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재무가 조금 더 많이 빠르게 좀 개선이 되고 수익성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인데 만약에 가격 인상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요건 정말 큰 호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비중이 좀 실어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실적 같은 경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 이상 고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적 시즌 지나면서 특히나 최근에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호실적 나왔을 때 급등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APR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롯데 관광개발도 있었고요.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올랐는데 이 종목도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실적 발표할 때쯤에 변동성 보시면서 한번 익절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또 베트남 수주 관련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실적 나오고 오히려 더 점프할 수 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쯤 좀 익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건희 의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더 달려가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달려야 네. 될 것 같고요. 일단 많이 더워요. 많이 더우면서 지금 뭐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더울 거예요. 그 내년도 덥고 계속 덥고 그냥 계속 덥다고 하고 네.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죠. 자, 이거는 그냥 덤으로 가져가면서도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뭐 AI뿐만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 이러한 미래형 산업 전략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50년도까지 4배 이상 거의 좀 확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한전 한수원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팀 코리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네. 건설, 운영, 뭐 송배전, 저장, 해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스템 좀 철저한 이러한 로드맵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유럽 쪽에서도 무엇보다 계속해서 소식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조용했잖아요. 뭐 지금 뭐 덴마크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러한 나라들도 이제 갑자기 원전에 이제 기웃거린다라는 이러한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자, 그만큼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전력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으로는 원전에 관한 이러한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 줄 때마다 매수해두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매매를 할 때 보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을 50개씩 뽑잖아요. 50개씩 뽑고 그 안에서 이제 매매 시나리오를 그래서 섹터를 구분을 할 때 항상 한국전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6월 달처럼 그렇게 막 큰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재밌는 거는 뭐 3, 4% 조정을 주면 다음날 5% 시원하게 올려주고 또 조정을 한 4, 5% 주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 8% 올랐잖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조정을 줄 때마다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좀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를 하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한 시장은 계속해서 더 커질 일밖에 좀 남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 좀 매수해보는 것도 좀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역시 과거를 잊자, 좀 재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네.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한국전력에 대한 어떤 평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치면 한 13조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6조예요. 네. 시가총액 절반을 한 올해 영업이익을 로 맞춘다라는 것이죠. 작년에도 한 8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렇다면 내년에도 올해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전력 수요라는 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채 같은 경우도 한 30조 이상 많이 있지만 충분히 앞으로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으로 인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인하하기에 들어가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저는 높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달 동결했고 그 전달에는 회의가 없었고 그러면은
한 3개월째 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라면 금리 인하했을 때 또 한국전력이 이자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어쨌든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다 신재생 에너지 비율보다는 해외에서 다 가스라든지 석유를 다 수입해 와서 발전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하락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한국전력이 한때 제일 잘 나갔을 때가 2016년 그때거든요. 그때 네. 최고가가 6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외국인 지분율이 30%였어요. 근데 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엄청 많이 샀는데 15%에서 20% 정도 선으로 올라온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꼭 그만큼 더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말은 못하지만 최소한 올 상반기에 매수한 것만큼은 더 매수할 여력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받아도 결국은 기간 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재무 구조가 개선될 기대감까지도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고요. 역시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급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중 NCS입니다. 2차 전지 이제는 ESS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미국의 중국 배터리 견제와 AI 시대 수요 폭증 속에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행식 냉각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가진 한중 NCS가 ESS 관련 종목으로 꽉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요. 오늘도 6% 올랐고 한 달 새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 가져도 되는 걸지 한번 두 번째 종목으로 다뤄볼게요. 네, 이번 주 2차 전지 정말 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이틀 사이 한 거의 20%의 좀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건희 의원은 이 종목 어떻게 보셨어요? 저항을 뚫을 상인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성대모사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전 성대모사 할 줄 모릅니다. 네. 이 뚫을 상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는 잘 맞춰줬는데 네. 한번 나중에 저항을 해보겠습니다. 뚫을 상인가 네. 다음 주에는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창 의원은요. 네, 추세를 이어가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세를 이어가는지 체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박철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제는 ESS 전문 기업입니다. ESS 전문 기업. 그러면 먼저 이건희 의원의 저항을 뚫을 상인가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2차 전지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글로벌 확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해액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이제 슬슬 상승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도 한중 NCS가 전기차 부품 관련 특히나 전류 제어 기술이라든가 이런 관련 안전장치에 관한 이런 그 부품을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그 전기차 쪽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ESS인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ESS 시장 확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전력 저장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ESS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다라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수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살펴보니까 지금 한중 NCS가 지금 순행식 냉각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 유일하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러한 장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이 어떻게 보면 이 공랭식보다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ESS 프로젝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 유일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지금 글로벌 수요에 맞게 대규모 ESS에 관한 이러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출 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을 매력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계적으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일전에 그 저항권까지 보니까 공간 자체가 4만 원 중반대까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러한 좀 뉴스라든가 내용보다는 그 거래량이 조금만 받쳐주고 수급만 붙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추이라 보고 있고요.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타고 앞전에 지금 유통 물량 이상으로 지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6만 원대까지 올려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4만 원 중반대를 돌파했을 때 6만 원까지 갈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는 지금 워낙 많은 호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추격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텀텀이 좀 조정을 줄 수가 있잖아요. 단기간 뭐 조정을 주거나 조금씩 이러한 빠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자 조금씩 빠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하면 좀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주가 상승인데 여기에서 저항권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주들 뭐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ESS 뭐 한중 NCS만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구간 좀 조정 시에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은 역시 좀 추세를 이어가는지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구간이 좀 매물대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그 상장이 된 회사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6월 달에 가격대가 이제 4만 원, 4만 3천 원, 그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작년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다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4만 원 전후로 해서의 매물이 상당히 좀 두텁게 쌓여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이 회사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 주식수가 900만 주밖에 안 되고 한 50%는 또 물량이 잠겨져 있습니다. 대주주 물량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매물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에 흐름을 본다라면. 그래서 만약에 4만 원을 뭐 한 4만 한 1, 2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지정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흔들림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기간 조정 가능성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ESS 지금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건 ESS입니다. ESS에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오는 것인데 이게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행식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 SDI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냉식보다 순행식이 전력 그 효율이 그러니까 전력 사용하는 게 한 50% 더 적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으로 해서 지금 대규모 계약을 좀 앞둔 걸로 좀 계약 가능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모멘텀은 아직은 충분하다. 다만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피로감 그리고 ESS 쪽 관련돼서 실질적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2분기 실적이 확인되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 유통 물량 주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거래량도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4만 1,000원, 2,000원대 좀 매물대를 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근데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서진 시스템?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ESS 관련해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CI도 있긴 하지만 중소형단에서는 서진 시스템도 그 굉장히 키워드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잖아요. 네, 사실은 서진 시스템이 ESS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먼저 좀 준비를 좀 했었고 수주 잔고도 계속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렇게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게 서진 시스템이 처음에 이제 ESS 시장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국내 셀 업체들이 전혀 진출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다 ESS 쪽으로 한 최근 1년 사이 전환을 좀 많이 시켰고 LG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공장을 아예 ESS 제품으로 생산 라인을 바꾸기도 했죠. 그러면서 LG가 테슬라 관련된 수주도 꽤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진 시스템이 조금은 좀 부각을 좀 못 받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ESS 시장이 커진다라면 서진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뭐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약간 수렴 중에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ESS 관련 실적이 각 회사마다 얼만큼 나오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우리 ESS네요. 네, 앞에서 대부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ESR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전기차 부품도 만들고 있는 회사였는데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이제 ESS 쪽으로 사업을 전환시키고 있는 이미 전환을 시켰습니다. 2021년도부터 전환을 시켜서 최근에 이제 1분기 매출을 봤더니 실적을 한번 열어봤더니 한 70% 정도가 ESS 쪽 사업에서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이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주가의 흐름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ESS 시장의 어떤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ESS 관련된 사업부의 실적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ESS 관련된 대표 종목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 앞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ESS 쪽 사업부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굉장히 친밀합니다. 네. 일단은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공동으로 개발했고요. 단독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은 ESS 관련된 수주를 많이 따낸다라고 하면은 이 한중 NCS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쪽 같은 경우는 한호 시스템이라든지 두원공조 이런 기업들과 고객사로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이 ESS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ESS 대표적이었던 회사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위권에 있었던 회사가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막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퇴출 위기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이제 ESS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급처를 찾아야 됩니다. 배터리라든지 그 기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 쪽 같은 경우가 배터리 쪽에서 워낙 또 강한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반사이익이 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밑에 단에 있는 한중 NCS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올해 사실 정부에서 추진했던 ESS 도입 이런 정책에서 사실 입찰을 했는데 뭐 8개 중에 6개가 됐다라는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 SDI가 수주를 많이 따내면 따낼수록 역시나 이 회사는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실적도 잠깐 나왔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제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분기 때 또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 다시 한번 순손실에 영업손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은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ESS 잘 가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일단 저도 똑같이 유채 공동반장님이랑 같은 마음인데요. 2분기 실적이 좀 확실하게 숫자로 좀 찍혀준다면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상단에 있는 매물 저항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저항 받고 만약에 밀려온다, 예상치를 너무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45,000원대 전에서도 뭐 저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저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번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고려하시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항 나와서 밀릴 때 수익화시키거나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실적을 말씀을 해주셔서 언제쯤 IR을 하나 봤더니 아직 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네요. 빨리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시장에서의 반응도 좀 명확해지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본부 2가지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이슈본부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K뷰티의 신화를 쓰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세 자릿수의 급증을 보이면서 오늘 11% 급등했고요. 시가총액도 7조 7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아모레퍼시픽도 넘어섰습니다. 상장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젠 업계 1위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덜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건희 의원부터 오늘 K뷰티 1인자 자리를 꿰찬 APR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파죽 지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다음 유창희 의원은요. 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리스크 요인은 단기 급등뿐입니다. 역시 단기 급등뿐 내용은 좋다라고 세 분 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준 종목이기도 한데 먼저 유창희 의원 100점 주고 싶은 종목이신가요?
네, 오늘 뭐 실적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치가 한 470억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663억, 41%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580억이었는데 846억이죠. 한 40% 넘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15% 늘어났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 40% 늘어났다는 얘기는 장사를 상당히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전분기까지만 하더라도 5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뭐 70% 이상. 한마디로 해외에서 그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판매가 잘 되면 성장이 한계가 돼 있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사도 4천만 개 이상 사겠습니까? 근데 이게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한다라면 뭐 가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시켜줬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또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중국 무비자 관광이잖아요. 네. 무비자 관광 이런 부분들이 APR은 소형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하면 직접 그 피부과를 가서 케어를 받는 게 있지만 APR은 본인이 디바이스 사서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나면 또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매출,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의 화장품을 출시를 많이 하는데 그 자기들 제품하고 약간 시너지가 더 난다라고 광고를 하죠. 진짜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지만. 근데 어찌됐든 그 기대감으로 관련된 화장품을 또 구매를 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돼서 매출도 뷰티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실적은 정말 두말할 거 없이 잘 나왔고 거기다가 작년에 600억 정도 그 자사주 매입한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올해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할 예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 한 300억 그리고 뭐 비과세 배당 결정을 했습니다. 1,300억 맞아요. 정도 하겠다. 그러면 이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다 합치면 한 2,300억 정도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시가총액에서 보면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더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온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도 보니까 이 화장품 매출이 꽤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APR 화장품도 좋고 뭐 기기도 좋고 이제 장원영까지 붙었으니까 아마 사랑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근데 궁금한 건 너무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지금 구간에서 살 수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이럴 때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따라올 테면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받으면 조정 나오면 사야지 하는데 더 가고 조정 네. 나오면 사야지 하는데 더 가는 모습이죠. 뭐 그때랑 똑같은 비교를 못 해드리겠지만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도 5월 8일에 이 회사가 상한가를 진입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단 한 번에 그 마감 가격을 깨지 않고 계속 야금야금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APR은 좀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조정을 준다라면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무조건 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겠네요. 다음 박철순 요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역시 이쪽도 단기 급등 부담밖에 없다. 너무 네. 좋은 종목이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지금 차트가 워낙 또 이제 오늘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 들어오는 것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금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타이밍이 잘못 맞아가지고 짧게 들어갔다 나오는데 마침 차익매매로 나오는 날 들어가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단기성 자금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권유를 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일단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담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지금 뭐 이 회사의 AGR이라는 대표 이 제품 자체가 워낙 또 인지도가 높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마케팅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는데도 입소문이라든지 소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에이프릴 스킨이라고 해서 또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또 있거든요. 여기서 네. 시너지가 엄청나게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고정비도 좀 줄면서 영업비 부담이 좀 완화가 되는 추세다 보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요. 중장기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워낙 지금 이 인지라든지 이 흥행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도 지금 APR이 독보적으로 지금 관심도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채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위주로 좀 많이 팔았다라고 한다면 오프라인 입점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라들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을 떠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킨부스라든지 의료기기 등등등 제품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향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을 사러 들어왔다가 미용 의료기기도 사게 되고 향수도 사게 되고 그래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좀 관련이 있는 제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사실 들어오는 고객들을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업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역시나 2025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망치가 있지만 이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연매출, 연영업이익, 그다음에 연순이익 전부 다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그만큼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게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이게 세 자릿수로 성장하는 기업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뭐 리포트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들이.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나와 있는 컨센서스를 감안했을 때 어떤 PER의 어떤 부담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상향 조정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담감은 좀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급등 때문에 차트를 보면 무섭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딱 손절 라인만 잘 정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지금 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한 1차 목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전일 종가 정도 선에서는 저는 손절 라인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일 종가 수준에서는 일단 손절 라인 잡고 단기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게 이제 나는 이제 너무 갖고 있는데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좀 불안하다. 수익을 좀 뺏길까 봐 조정 나와서 그렇다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현금화를 좀 시키신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좀 조정이 나오면 순환매 돌면서 다른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뭐 사실 화장품 다 좋거든요. 지표도 좋고요. 그래서 뭐 용기 쪽 펌텍코리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실리콘도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좀 반등 나오고 있는데 뭐 유통 쪽도 당연히 수익 같이 벌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실리콘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소재 쪽도 많이 밀렸었는데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지 현대 바이오랜드 뭐 이런 기업들도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펌텍 코리아, 뭐 실리콘투, 선진 뷰티 사이언스 쪽으로 좀 입절을 하시고 어느 정도에 좀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박철순 의원님. 사실 달바 글로벌도 굉장히 핫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달바는 좀 언급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달바 너무 많이 화장품 올랐나요? 종목 다 말할 뻔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적자만 나오지 욕심인가요? 않고 네. 분기별로나 아니면은 일단은 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뉴스라든지 증권사 리포트들일 텐데 최소한 그쪽에서라도 이번 분기,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다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또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부담은 없는 종목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 달바글로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7월 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항받고 밀려 내려올지 아닐지 이거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중에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이면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달바도 워낙 또 이게 승무원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도 기대감이 있어서 이 종목도 역시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써보신 것 같은 건데. 전혀 써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화장품 섹터 뭐 전반이 다 좋다. 이렇게 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이제 이건희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역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APR이다. 진짜 아모레까지도 이겨버렸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겼고 지금 뭐 LG 생활 건강도 이겼더라고 하는데 뭐 앞서 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일전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갔잖아요. 네. 근데 APR을 보면 이제 세계를 찍고 아시아로 다시 오고 있는 거. 아시아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에 일본 시장도 한번 살펴보니까 30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되는 좀 지역 위주로 좀 전략을 많이 짜고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근데 APR을 보면 굉장히 탄탄하게 이러한 인력 조직을 좀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용조용히 성장성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으로 예를 들었을 때 삼성도 과거에는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의 기업이 완성이 된 거고 안정기를 거쳐서 쇠퇴기를 거쳐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APR은 이제 성장 초기에 폭발적으로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기업임에는 의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도 봐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궁금한 건 주가이실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다가 오늘 거래량을 터뜨렸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안 샀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들어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횡보를 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더 주가를 치고 올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추격 매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젠 요 가격대에서 20% 30%대 조정을 줬다가 올랐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뭐 달바를 말씀 주셨지만 달바를 보시더라도 고점을 찍고 어떻게 보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단 3일 만에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심리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밥그릇 패턴을 넘어갔고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앞전에 지금 상장 이후에 밖으로 넘기고 2배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심리전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한다면 기준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만큼 어떻게 먹질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트레이딩 또는 손절로 접근하든가 아니면 아싸리 20% 30% 자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지지하는 라인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든 이런 식으로 좀 무리 없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러티브는 너무 좋지만 투자에는 본인만의 좀 구간을 꼭 정하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디어유입니다. 캐대헌의 인기가 정말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하반기 K엔터주들은 그 파급 효과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오늘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그널도 나오면서 특히 디어유가 8%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실적도 역시 좀 바닥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7월 달의 조정은 매수 기회였던 걸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캐대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전 사실 보진 않았는데 이 퇴근길에 노래를 항상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노래가 너무 좋기도 한데 제가 이거 계속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의 이 커버 영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K엔터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진짜 하반기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하반기엔 하나 담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먼저 이건희 의원은 디어유 어떻게 보십니까? 조급함보다는 천천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조급하게 했던 것 같아서 좀 찔리기도 아유, 하는데 역시 조급함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음 유창희 의원은요. 네, K-팝을 등에 업고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역시 좀 K-팝을 등에 업고 캐대헌 보셨다라고 해주셨고 박철순 의원은요. 우려감보다 기대감 우위입니다. 좀 의견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려감보다 기대감이 우위에 있다라고 박철순 의원이 말씀을 주셨어요. 역시 좀 하반기에는 기대해 봐야겠죠? 근데 사실 우려감보다 기대감 우위라고 했는데 압도적 우위입니다. 일단은 지금 뭐 그나마 지금 조금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플랫폼을 진출을 했는데 이 중국 쪽 이제 아티스트가 입점이 좀 지연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입점이 됐으면 좀 더 빠르게 이제 수익을 벌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됐다는 게 있지만 이미 이런 부분들이 디어유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우려감은 뭐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팬들과 아티스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안에서 수익을 버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2분기 때 영업이익이 기대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고요. 네. 한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8%,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4%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라이즈라든지 NCT 위시라든지 이런 주요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면서 일단 월 평균 구독자 수가 계속 조금 줄다가 드디어 다시 감소세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은 선지급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급 비용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이건 뭐 원래 당연히 들어가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건 이제 소멸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점시킨 이후에 이들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부가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회성 비용들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6월 30일 날 이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QQ뮤직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버블이라는 이 서비스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의 어떤 수익 성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중국 팝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때 입점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지연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고 나서 입점은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아티스트들의 어떤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일본 쪽도 진출을 했는데 일본 버블 쪽도 이제 일본 버블 쪽에 K-팝 아티스트까지 이제 입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사실 SM 자회사로 편입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SM 쪽의 아티스트들이 입점할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편해졌죠. 그래서 아티스트를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아티스트를 입점시킬 수 있는 안정적으로 입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JYP도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JYP 아티스트들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아티스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뭐 수익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붙여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K-팝이 워낙 또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아마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캐대언 노래 들으시는 분들 알고리즘에 우리나라 노래들 많이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K-팝 아티스트들이 성공하면 당연히 디어이도 우리가 함께 투자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건희 의원은 조금 천천히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역시 좀 과열 구간인 건가요? 과열이 아니라요. 네. 지금 시장 주도주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말씀을 관점해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뭐 디어이 회사가 뭐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엔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한 마지막 시즌쯤 있잖아요. 한 9월쯤 그때부터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겨울이라던가 실적 이렇게 폭발하는 구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디어에 관한 일정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중국 아티스트 입점 연기가 되었는데 빨라야 한 10월달, 11월달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 지금 전반적으로 호지도 깔려 있고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반대로 좀 리스크가 아직까지 좀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뭐 지금 시장 주도주라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기관이랑 외국인들 뭐 계속 물량을 모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급격한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좀 물량을 모으는 기간이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겨울에 또 공연도 있을 거고 계속 이렇게 K-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엔터가 이제 좀 트렌드를 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직 좀 시장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좀 평가를 주셨네요. 네, 다음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K-팝에 그래도 등에 업었다. 골든 노래 너무 좋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캐대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요 장면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담겨 있고 또 이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또 많이 들어온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옛날처럼 음악 하나가 딱 반짝 성공하고 나머지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계속해서 K-팝이 흥행을 좀 하고 있고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어떤 그 아티스트하고 어떤 접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 DAO의 어떤 관심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 텐센트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진짜 사실은 뭐 그 콘텐츠, 뭐 엔터 항상 나오는 게 지금 거의 연초부터 나오는 게 한한령 해제, 네. 진짜 그거 언제 되냐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관련해서 공연도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어떤 텐센트뿐이 아니라 또 국내 업체들하고 뭔가 중국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한한령은 딱 선언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해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매출 성장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요 엔터사들이 또 기획사들이 또 DOU에 좀 입점을 하면서 관련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좀 7월 달은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DOU만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도 조정이 나왔고 오히려 이제 7월 말 8월 달에 좀 힘있게 좀 반등을 하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DOU 역시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시가 혹은 뭐 최근 저점을 손절가로 놓고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 의원께 좀 하나 짧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하는 걸지 좀 관망하는 게 맞을까요? 쉬어가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네. 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왔다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오리스크가 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NST장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밑으로 이렇게 주가를 내려놨어요. 적은 네. 거래량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디오 회사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2차 전지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뭐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 뭐 매매 관점에 따라서 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매수 신호탄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의 이러한 수급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모아가는 구간이다. 나중에 좀 시그널 나오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좀 하도록 하고 이제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임해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매매 관점이다 보니까 주도주 트레이딩 외에 현금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좀 주도주 트레이딩 쪽에서만 움직이고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유창희 의원은요? 네,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좀 보수적으로 반등 시에 현금을 확대하자. 마지막으로 박철순 의원도 의견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뭐 당연히 지금 실적 잘 나오는 종목군들인데 그 중에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후실적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만 이제 당일날 이제 실적 예상대로 잘 나왔을 때, 기대치 이상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온 다음에 더 갈 수도 있지만 네. 바로 당일날 급등 이후에 바로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도 맞아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당일날 당연히 매도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기대되는 것들은 좀 말씀드렸던 지금 뭐 엔터도 마찬가지지만 뭐 KBT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뭐 원전, 카지노, 리조트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들 실적 기대감이 좀 높으니까요. 이들 종목들 내에서 지금 단기에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이 지난주에 좀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에요. 7월 31일 날 매수했던 세로닉스가 역시 LNF 좀 상승에 힘입어서 3.7% 좀 소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기다려 봐야겠죠? 네,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통 물량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이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승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 다음 박철순 의원도 7월 31일 날 매수했던 세진중공업이요. 월요일 날 좀 목표가 목전까지 좀 올라갔다가 어제 오늘 좀 살짝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7%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일단 지금 뭐 세진공업은 뭐 LPG 탱크 뭐 전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선업이 워낙 지금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도 탱크를 계속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뭐 단기적인 실적 걱정할 필요 없고요. 중장기 성장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눌림목 계속 공략해도 되고, 지금 상당히 기자재 업체를 대비했을 때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체 내에서 약간의 저평가라는 점도 감안하신다면, 기존에 제가 1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렸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상향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6,000원으로 조금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을 11,5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12,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상승 여력 더 충분하다고 보시면서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희 의원의 내일자 시초가 공략주도 들어볼게요. 신세계약 INC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가가 이 파동 이후에 충분한 조정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 자리에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 주니어 소속 지금 벤처 핵심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지금 뭐 신세계 팝업이라든가 뭐 이마트몰 지금 단독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영진 회장이 또 트럼프 그 가문과도 또 인연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수혜를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타벅스가 뭐 이마트 신세계 계열의 이런 부분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뭐 네이버페이라든가 뭐 카카오페이도 신세계 INC를 통해서 관련 이러한 그 결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실적까지도 잘 나왔어요. 오늘 발표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24%가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20%가 넘게 늘어났고 당기순이익도 18.4%가 늘어났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도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때마침 조정이 잘 나왔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가량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구간부터는 슬슬 매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18,000원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INC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5,3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알려주시죠. 네,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엔터주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8월달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K-팝 관련해가지고 안정적인 해외 매출, 그러니까 해외 공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의 활동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굿즈 상품 판매가 이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블랙핑크 공연 많이 하지만 사실은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져가는 수익은 예전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굿즈 상품, 그리고 응원봉이 뭐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굿즈 상품 판매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JYP가 이런 부분들을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전 충분히 나쁘지 않은 2분기 실적 기대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하면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85,000원 열어놓고 있고 68,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조정을 받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도 JYP 엔터 좋아요라는 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기도 하셨더라고요. 오늘 4% 올랐지만 목표가 85,000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려주시죠. 저도 엔터주 가지고 나오려다가 오늘 내용이 있길래 일단 다른 거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삼양 인식캠이라는 회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반도체 소재 회사고요. 그 중에도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감광액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가장 주요 매출 고객사는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인데 동진세미캠의 매출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어떤 업황이 좋아진다라거나 수주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양 파운드리 수주를 땄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진세미캠의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다면 이 포토레지스트용 소재를 만들고 있는 삼양 NC캠 같은 경우도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주력 제품들 계속 좋은데요. 고마진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브라 크립토 소재를 많이 썼었는데 이것도 잘 성장하고 있지만 뭐 브라 아르곤이라든지 극자외선용 소재도 지금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적 상반기 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5% 늘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도 한 56% 정도 작년 대비했을 때 늘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걱정도 별로 없다. 자, 지금 차트도 보시면 지금 상장 이후에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전에 이제 6월달 고점 저항 고려해서요. 2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반도체 소재주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삼양 NC캠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